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축구 대표팀 어제 이 카타르에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장 기성용 선수의 활약 빛났죠? 네, 축구 대표팀이 어제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전에서 카타르의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2승 1무로 조 2위로 올라섰고요. 네. 주장 기성용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에 기성용 선수는 좀 더 강한 캡틴이 돼서 동료들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참 든든한 소감인데요. 이 기성용 선수 요즘 한층 성숙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27살 기성용 선수가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천방지축이었는데요. 네. 2013년에 SNS에 최강희 당시 대표팀 감독을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8살 연상 배우 한혜진 씨와 결혼하고요. 네. 지난해 딸 시원이를 얻은 뒤에 한층 성숙했는데요. 어제도 카타르전에서 통증을 참고 일어나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관중석의 이 부인 한혜진 씨가 잡혔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표정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축구대표팀 오늘은 결전지 이란으로 출국을 했어요 벌써? 네, 축구대표팀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란과 최종 예선 원정 4차전을 치르고요. 오늘 오전에 이란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축구대표팀이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비난 여론이 있고요. 네.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출국길에 대표팀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보니 이란에 가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작정하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란 원정에서 2무 4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네. 새 역사를 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제 승리로 아마 많이들 응원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프로야구는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대진이 확정이 됐죠? 네, LG가 정규 시즌 4위, 기아가 5위를 확정했고요. 두 팀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잠실구장에서 이전 2승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4위 팀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어드밴테지 1승을 안고 가는데 LG는 1승만 거둬도 되고 반면에 기아는 적지에서 2승을 거둬야 됩니다. 승리팀은 13일부터 3위 넥센과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네, 와일드카드 LG와 기아 이 양 팀의 맞대결은 예전부터 흥행 카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에 신바람 야구 열풍을 일으킨 LG와 기아의 전신 해태 맞대결은 최고의 흥행 카드였고요. 네. 시간이 흘러도 양 팀의 대결은 뜨거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양 팀의 대결에서 이틀 연속 관중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두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맞붙는 건 14년 만이고요. 2002년 당시에는 LG가 플레이오프에서 3승 2패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경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8승 1무 7패로 LG가 근소하게 앞서 있고요. 야구 전문가들은 LG의 근소한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네. 단기전에서는 또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결과는 직접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경기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유명한 이 문장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죠. 네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유명한 말 맞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내걸었던 슬로건.
이거 우리 정치인들 요즘까지도 계속 패러디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클린턴의 선거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이 만든 슬로건인데요. 네. 당시에 국가안보, 테러, 범죄, 인종차별 뭐 갖가지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제다. 라는 포인트를 잡은 거죠. 네. 그래서 경제를 내세운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재선까지 성공하니까 한국 정치인들도 야, 우리도 이거 좀 한번 이용해보자 싶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번역을 해서 쓰기 시작한 말인데요. 네. 이게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거 따져서 뭐 하겠느냐. 그냥 우리나라 내 회사, 내 가정 풍족하게 해주고 월급만 오르게 해주면 된다. 여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이 번역된 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번역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짧은 문장 안에 함정이 있다고요? 자, 영어를 번역한 건 맞겠죠. 미국에서 이제 선거 슬로건이었으니까. 원어는 is the economy stupid.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바보가 뒤로 가 있긴 하네요. 영어니까. 네, 그렇죠. 자, 바로 그것은 경제다. 바보. 자, 어떤 함정이 있나요? 네, 그 당시에 이 번역 문장 자체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이 문장이요, 지금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네. 번역을 한다면요. 저 같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네. 번역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멋이 중헌디, 경제가 중허지. 야, 영화 곡성의 가장 유명한 대사인데. 네, 맞죠. 무엇이 중헌디, 경제가 중허지. 아, 그래요. 네. 딱 와닿죠. 네. 느낌 있어요. 네, 북한 핵, 뭐 사드, 게다가 뭐 위안부 문제, 뭐 무슨 재단, 게다가 단식하는 정치인의 막말하는 정치인의 계속 터져나온 뉴스 보면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뭔가 경제를 얘기할 때랑 좀 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 야당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야도 있었고요. 문제는 정치야도 있었어요. 네. 지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 건데. 자, 문제는 경제야. 무엇이 중헌디, 경제가 중허지.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정치다. 이 말도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유사한 제목의 책도 뭐 본 것 같고, 지난달에는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가 문제다. 정치만 바로 서면 경제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언뜻 비슷한 문장인데요. 문제라는 단어가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는 경제다라고 할 때는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이었는데 네, 그랬죠. 문제는 정치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나쁘다. 정치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죠. 하나는 좀 중요성이고 하나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맞습니다. 느낌을 담고 있군요. 이스 이코노미를 번역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오역의 함정, 문제를 뭔가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 때문에 왜곡이 되는 거죠. 원문에는 문제가 없군요. 그러고 맞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경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군요. 이거 누가 번역한 걸까요? 자, 듣고 보니 문제는 경제다.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이 이제는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들 이 말을 써와서 사람들이 뭔가 어색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함정이라고 하셨는데 함정까지는 아니지 않아? 뉘앙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럴 텐데 이게 정말 함정인가요? 네. 함정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함정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꽈당하고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원어 문장을 만든 사람도 번역한 사람도 이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도의 계산이 있었다. 또 음모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중요하지? 바로 경제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 그럼 경제가 안 좋은데 문제는 경제일까? 아니면 정치일까? 그러면 투표를 잘해야 경제도 살아날 것 같다. 투표할 때는 경제를 살릴 사람을 뽑자. 이래서 경제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오게 됐죠.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의도를 한 건데요. 네. 실제로는 경제는 그냥 경제입니다. 정치와는 무관하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문제는 경제야는 경제는 경제다.
네. 경제는 경제일 뿐이다. 사실은 경제와 정치를 엮으려고 시도를 했고 사람들은 어느덧 당연히 경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경제는 그냥 경제일 뿐 정치랑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분리를 해놓은 건가요? 네. 그럼? 이게 각종 여론조사 보면요. 다음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1등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엔 대통령 잘 뽑아야 경제가 잘 되고 경제 안 좋으면 대통령 잘못 뽑으면 탓이다. 이런 네. 생각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거의 미미했다라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게 느낄 만한 포인트들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요. 믿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들고 왔는데 네. 실제로 이걸 뒷받침한 연구를 IMF가요. IMF면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이니까. 맞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에서 201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196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무려 169개국의 정치 상황하고 경제 성장률을 비교 분석한 거였어요. 네. 그랬더니요.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쿠데타, 내전 이런 데가 있는 것은 네. 내부 요인도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일단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부정적인데요. 네. 반면에요. 독재 국가냐 민주국가냐 혹은 보수냐 진보가냐 집권정당이 어느 성향이냐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심지어는요.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가 오히려 정치 안정성이 더 높은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이거 약간 자기적인 거 아닌가요? 조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정치가 불안정한 격동기나 과도기에는 분명히 경제 성장에 나빴지만 네.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독재든 민주든 보수든 진보든 집권 정치 성향에 따라서 큰 경제적인 영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부패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전체 경제로 보면 그 영향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경제 전체의 흐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뭐 실제로 보시니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요. 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내세워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당시 42개 대학의 학생회장들이 지지선언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지지선언 자체보다 선언문 내용이 눈길을 끌었어요. 2007년 대선 때 42개 대학에서의 지지 선언문.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가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건 경제 때문이니까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2007년은요. 경제가 가장 고점인 시기였고 실업률도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악의 청년 실업에 고통받고 있고 이건 경제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건 지금도 딱 적용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 지금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런데 2007년까지는 고점이었고 맞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또 나빠졌죠. 네, 더 나빠졌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요. 자기가 졸업할 때가 제일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요. 네. 노동자 출신의 좌파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 취임하면 경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이게 다 룰라의 리더십 덕분이다라는 기사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보십시오. 부패에다 뭐에다 해서 굉장히 몰라 그랬죠. 실제로는요. 브라질이 경제가 좋아진 건 그 룰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덕분에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브라질 경제가 좋았던 거고요. 퇴임한 이후에 딱 원자재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졌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참 연구 결과를 들으면 정치 성향, 집권당의 특성 또는 독재 체제, 민주 체제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아까 약간 희망적인 건 그래도 민주화된 국가가 조금 더 낫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길 더 바랍니다.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다 흔들어 놓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방송 끝나고 좀 곰곰 혼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황보화,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